엄마표 영어 망하는 길입니다. 점수 만드는 거에 급급해서 말도 안 되는 양을 밀어붙이고 막 하는 거 제발 하지 마세요. 이 환경이 만들어지면 아이들은 영어를 공부가 아니라 컨텐츠, 재밌는 컨텐츠로 받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게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여러분, 초등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좋은 교재일까요? 좋은 학원일까요? 또는 영어 영상을 많이 보는 걸까요? 사실 그 어떤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매일입니다. 여러분, 영어는 언어예요. 제가 매번 목 놓아 외치는 영어는 언어라고요. 언어는 한 번에 몰아서 공부를 해서 실력을 확 올리는 그런 과목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스며드는 것처럼 그렇게 익숙해지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초등 영어에서 왜 매일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제가 실제로 저희 아이들이랑 했던 영어 루틴을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어는 몰아서 공부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최근 댓글들 보면은 정말 이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어 하루에 몇 시간 해야 돼요? 초등 4학년인데 하루에 몇 분 집중 듣기를 해야 하나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는요, 뭐 시간으로 계산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을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전거를 배울 때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막 5시간 하루 몰아서 막 몇 시간 동안 한다고 자전거를 잘 탈 수 있을까요? 곤욕 아닐까요? 그런데 대신 매일 10분씩 자전거를 타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져서 점점 잘 타게 되는 거거든요. 수영도 마찬가지고요. 언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언어는요, 공부하고 학습하고 이런 과목이 아니고요, 몸으로 익히는 과목이에요. 자전거랑 수영이랑 똑같습니다. 이거 제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뇌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서예요. 우리 뇌에는요, 선언적 기억이랑, 그러니까 명시적 기억, 그리고 절차 기억이라고 해서 암묵적인 기억이 있어요. 이 선언적 기억은 뭐냐면, 뭐 단어 뜻이라든가, 문법 규칙이라든가, 한마디로 뭐 파닉스 하는 거 있죠. 그런 규칙에 입각해서 시험을 위해서 외우는 기억 있죠. 이런 걸 다 선언적 기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자전거 타기나 뭐 수영 배우기 또는 언어를 익히는 거, 요런 거는요, 몸이 기억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생각해서 해내는 건 이 선언적 기억인 거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막 생각을 하거나 막 끄집어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몸이 기억을 해서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게 자전거나 수영이나 언어 익히는 거랑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언어는요, 매일 반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익숙해지게, 기억을 하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익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막 학습을 시키고 몇 시간씩 막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말로 안 되고 듣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언어답게 영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 서울대 황노문 교수님, 이분이 쓴 책들을 보면은 이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거든요. 특히 몰입영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한 문장을 암묵적 기억이 형성되게 하기까지 몇 번을 반복해야 되느냐면 1000번을 반복해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른은 그거 결심해서 할 수 있어요. 하려면 물론 아주 어렵겠죠. 1000번 말이 1000번이지. 근데 우리 아이들, 영어의 중요성, 필요성을 모르는 우리 아이들에게 붙들고 1000번 동안 한 문장 막 읽게 해보세요. 그게 되냐고요? 안 돼요. 그래서 재미있게 매일매일 루틴이 되어서 습관적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어느새 1000번, 2000번 듣고 읽고 그러다 보니 암묵적 기억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쏠라쏠라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영어를 언어답게 익히게 하는 거예요. 제 책 초등 몰입영어에서 말하는 영어를 습득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황노문 교수님의 몰입이라는 책에도 나오는데요. 몰입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생각하면 한 번에 팍 이렇게 막 몰입!
이런 생각 들잖아요. 한 번에 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어느 기간 동안. 하나에 꽂혀서 계속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렇게 할 때 이 뇌가 이 주제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 아이가 영어라는 이 언어에 익숙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꾸준히 반복을 매일매일 하는 거. 이게 키예요, 키. 그래서 매일매일 아이가 영어를 듣고 보고 읽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해서 쌓이면 이제 정말 우리 아이의 뇌는 아, 영어? 이 소리? 이 글자? 익숙해. 익숙한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요, 몰아서 공부하는 방식 절대 아니고요. 매일매일 스며들듯이 단순히 노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힘들지도 않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반복을 하기 위해서는 루틴으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습관으로 만드는 게 최고거든요. 저희 아이들을 엄마표 영어 이제 처음 시작을 할 때 이걸 어떻게든 루틴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특별한 비법은 아닌데 제가 정말 잘 쓴 비법이 있어요. 이건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많이 말을 했는데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데 습관을요, 일단 작게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운동을 시작을 하라고 해요. 걷기 5분 매일 하라고 합니다. 부담 있나요? 없죠. 당장 시작할 수 있죠. 그리고 내일 내가 걷기 5분 할 생각해도 뭐 그렇게 부담 없고 뭐 할만하니까 걷다 보니 왠지 기분도 좋고 그런 거죠. 부담이 없게 작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이 영어도 똑같아요. 집중 듣기 30분 처음부터. 그거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달리기 1시간 오늘부터 당장 매일 하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오늘은 할 수도 있어요. 꾸역꾸역 어떻게든. 우리 애들도 똑같거든요. 처음에 집중 듣기 30분 해라 그러면 할 수는 있어. 근데 문제는 다음 날이죠. 하겠냐고요. 여러분 달리기 오늘 1시간 막 죽어라 했어. 내일 내가 그 1시간 달리기 할 생각만 해도 벌써 하기 싫잖아요. 똑같거든요. 작게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루틴을 만들 때 잊으면 안 되시는 거. 정말 좋은 꿀팁인데요. 기존 습관에 이 새로운 습관을 붙이는 거예요. 저는 어떤 식으로 루틴을 만들었냐면요. 학교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애들 좀 출출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간식 먹잖아요. 학교 마치고 와서 간식 먹을 때 이게 기존 루틴이에요. 여기다가 흘려듣기를 붙이는 거죠. 흘려듣기를 하면서 간식을 먹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쉽고요. 그리고 영어책 읽기 같은 경우는 아침 먹고 나서, 아침 먹기 전에 또는 저녁 먹기 전에, 저녁 먹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 먹는 걸 이렇게 붙이냐면은 애들은 무조건 먹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애들은 먹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다니엘은 저를 보면 항상 밥 뭐야? 지금도 초등 저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한결같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먹는 기존 습관에다가 붙이는 게 되게 좋았었어요. 근데 집집마다 아이마다 아이가 좋아하거나 당연하게 매일매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습관에다가 붙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얘들아 영어 해야지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그런 말 하면은 하려다가도 하기 싫어지는 거 알죠?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되게, 우리 집에 엄마표 영어가 그냥 너무 당연하게 되는 거, 이걸 목표로 하시면 돼요. 초등 영어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이것만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 영어는요, 환경이에요. 매일 노출 환경. 예, 이거 기억하세요. 매일 노출 환경, 이겁니다. 초등 영어는 점수를 만드는 시기가 아닙니다. 바로 환경을 만드는 시기예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점수 만드는 거에 급급해서 말도 안 되는 양을 밀어붙이고 막 하는 거 제발 하지 마세요. 엄마표 영어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 집에서 이 영어가 특별한 공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어떤 그런 언어가 되는 거예요. 이 환경이 만들어지면 아이들은 영어를 공부가 아니라 컨텐츠, 재밌는 컨텐츠로 받아들입니다. 이러면 제가 게임 끝이라고 했죠. 그래서 초등 영어는 매일입니다.
자, 초등영어에서 중요한 거 어떤 교재, 어떤 학원 아니고요. 영어가 매일 돌아가는 집인지.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이 영어 루틴을 만들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기준이 이거 하나였어요. 매일 할 수 있나? 매일 가능한가? 이 기준 하나만 지키시면요. 영어 무너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가 매일 돌아가려면 결국 아이가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원해서, 재밌어서. 그러지 않고 엄마가 계속 이렇게 멱살캐리 계속 하는 거 못해요. 엄마부터 지쳐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엄마표 영어 포기하죠. 많이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아이가 스스로 하고 싶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 루틴 있죠. 사실 이게 한마디로 이제 시간표잖아요. 이 시간표를 아이가 스스로 만들게, 그리고 스스로 이 영어 루틴을 지키게 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거. 지키는 시간표를 만들게 하는 방법. 왜냐면 애들이 말도 안 되는 걸 이렇게 막 만들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다음 영상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엄마표 영어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아주 작게 기존 습관에 붙여서 시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꾸준히 해보세요. 정말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